다항식 단원 중에서도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1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단원을 이제 잘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들 수원수투 뭐 미적까지 선행을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투 쪽에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요 미분계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혹은 함수에 도입을 준다든지 어떤 조건을 봤을 때 이 함수를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 게 이쪽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뭐 인수 정리 이런 것들이라서 이쪽은 조금 다른 소 단원에 비해서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좀 할게요. 나머지 정리라고 쓸게요, 그냥. 자, 먼저 항등식이라는 건 뭐였냐면 말 그대로 항상 이제 성립하는 식이었죠, 그죠? 다들 아실 텐데 항등식에서 보통 물어보는 것들은 어떤 미정 계수를 결정하게끔 하는, 즉 식에 뭔가 문자가 섞여 있을 때 그 문자를 어떤 식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두 가지 방법이 뭐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였죠, 그죠? 수치 대입법은 그 중에서도 이쪽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수치 대입은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 유의미한 대입을 하는 데 있고, 이 수치 대입법은 계속해서 수학 전반에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다가 어떤 특정한 수를 대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내는, 근데 그 문제에서 이제 어쨌거나 내가 가치가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하는 것이 맞지 뭐 아무 숫자나 대입하라는 건 아니죠. 아무 숫자나 대입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유의미한 것을 뭔가를 대입해야 됐고, 계수 비교를 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전개를 해서 전개 후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전개라는 거를 할 때 우리가 각각의 차수에 따라서 계수를 미리 다 구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다 늘어놓고서 다 덧셈 혹은 뺄셈을 연산을 해서 풀어내는 방식은 아니었고, 전개를 직접 하지 말고 그냥 각 항만 비교를 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항등식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나눌 때 예를 들면 뭐 13 같은 거를 5로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이거를 이제 수식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 뭐 x3승 더하기 2x제곱이 있다고 했을 때 너를 편의상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합시다. 사실은 나눈다는 표현이 이 식에서는, 나머지 정리 쪽에서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나눈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으로 묶는 느낌이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자체에 대한 해석을, 너의 목과 나머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단원에서는 어떤 식을 내가 이와 같은 식으로 묶어냈을 때 우리가 묶고 남는 것들을 이제 다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은 13을 5로 나누면 우리가 5분의 13이란 원래는 분수 형태가 나오지만 나머지를 굳이 표현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자연수 범주 내에서 묶고 나머지를 표현하겠다는 거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너를 그냥 너로 나눠서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분수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묶고 나머지를 다항식의 형태로만 표현을 하겠다. 즉 나머지 정리의 특징은 이러한 요소들이 역시 다 다항식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묶는다고 치면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x니까 x가 한 개 필요할 것이고, x가 들어오면 x3승 플러스 x니까 사실은 얼마가 남냐면 이쪽에 2x제곱이 남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 이제 실제로는 이만큼으로 묶었으니까 전개를 해봤을 때 x3승 2x제곱, 근데 남는 게 있죠. x랑 2가 남죠.
그래서 그만큼을 빼주는 형태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관점 자체를 어떤 식을 나눈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너로 이제 묶어낸다로 자꾸 보셔야지만 이후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잘 따라올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서 좀 특출나게 어떤 녀석이 0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좌변의 인수가 이런 것들이 인수가 되더라. 마치 숫자에서의 소인수 마냥 식에서의 어떤 인수로 볼 수가 있었고, 인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녀석의 해가 너의 해이기도 하고 너의 해가 너의 해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비교를 할 때 보통 요 인수에 해당하는 거를 대입을 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많이 풀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fx를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 곱하기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fx를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하고 나머지가 남았을 때 이 나머지라는 거는 내가 fx를 gx로 나눈 건지 fx를 qx로 나눈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죠. 즉 무슨 말이냐면 fx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라고 해서 당연히 f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가 되지는 않죠. 여기서만 해도 보이죠. 3차를 2차로 나눠서 1차가 나왔지만 3차식은 2차 곱하기 1차식인데 이 1차식으로 만약에 나눴더라면 우리가 1차식의 형태가 나오지 않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나와 있으면 되게 명확하지만 뭐 참고집 같은 걸로 이제 써 있으면 마치 너를 나눴을 때 뭐 나머지가 얘가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나머지라는 건 항상 나누는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너보다는 차수가 낮은 형태로, 그래서 뭘로 나누는지가 되게 중요한 형태였다. 그래서 너에 대한 표현을 나누는 형태를 우리가 조금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묶어내는 형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머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나누는 대상이 실수배가 된다 한들 우리는 나머지는 불변하지만 몫에 좀 차이가 있죠. 몫에만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쪽에 이제 나머지가 0인 순간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인수정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수정리를 하면 뭐냐면 어떤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 것과 무엇이 서로 같은 얘기였냐면 다항식 기준에서 fa가 0인 게 이제 같은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수식이 어떤 다항식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거는 너를 너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를 이쪽에선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 함수의 도입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이게 되게 핵심이 됐고, 함수의 도입이라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f 뭐 1이 0이고 f2도 0이고 f3도 0인데 우리가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3차식의 형태라고 했을 때 f4의 값을 구해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수에 대한 도입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잘 도입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형태 자체가 너무 명확하고, 그럼 만약에 f1, 2, 3이 다 0이면 fx라는 건 인수로 뭘 가져서야 되냐면 x 빼기 1, 2, 3을 다 가져야 되죠. 그죠? 더 이상 남는 부분이 없죠. 왜? 3차식이니까 더 이상 인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수가 이게 끝이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수 정리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많이 쓰이고, 요 인수 정리야말로 이제 수투 쪽에서 함수를 도입 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F'1이 0이고 F1이 0이고 뭐 F2가 1일 때 예컨대 이런 식으로 줬다고 했을 때 함수를 어떻게 쓰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볼 텐데, 그런 거 이제 수투할 때 동일하게 인수 정리의 관점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대한 예시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이쪽은 결국에는
이 인수정리로 함수를 도입을 주는 거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어떤 규칙성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규칙성 관찰.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역시 3차식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는 F1이 1이고 F2가 뭐 할까? 4고 F3이 9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x라는 거를 만약에 이렇게 3차식으로 준다면 여러분이 fx에서 x제곱 뺀 식의 형태로 이게 표현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알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함수의 도입에 대한 관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fx라는 함수가 여기를 다 지나는 거거든. 3차 함수 입장에서는 너는 1,1을 지나고 2,4를 지나고 3,9를 지나는 거예요. 맞죠? 이 3차 함수는 요 세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점을 지나는 것 중에서 내가 아는 함수를 생각을 해봤더니 1,1, 2,4, 3,9를 지나는 함수는 x제곱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더라 이거야. 그렇다는 거는 fx라는 거를 만약에 이렇게 도입을 줬다면 fx는 x제곱과 x는 1에서 2에서 3에서 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fx라는 함수는 이미 여기를 지나고 있고 이 세 점을 지난 함수 중에서 내가 아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제곱이라는 함수를 떠올릴 수가 있었고 뭐 또 있죠. 되게 많죠. 이쪽은. 뭐 이런 것도 있죠. f 너가 1이 2고 f 2가 2분의 3이고 f 3이 3분의 4고 예컨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누구와 누구의 교점을 보는 건 아니냐면 얘는 이제 1,2 역시 뭐 2,2분의 3, 3,3분의 4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세 점을 아니까 2차식으로 충분히 결정이 되겠죠. 근데 식을 쓰기가 편안하진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여전히 규칙성을 관찰을 했을 때 너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고 양변에다가 너는 2를, 너는 3을, 너는 1을 곱해주시면 너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였죠. 이렇게 생긴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일반화를 한다면 너는 x, fx와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면 다 성립하죠. 그래서 fx에서 x 플러스 1을 뺀 식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근을 1, 2, 3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x 빼기 1에 x 빼기 2에 x 빼기 3을 근으로 가지니 너에다가 뭔가 남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도입을 보통 이렇게 줬죠. 다항식의 형태다 보니까 가끔 애들이 이제 첫 번째 주어진 식을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fx는 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이거에서 이걸 뺀 게 뭐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양변에다 이걸 곱해서 다항식의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서 함수의 도입을 주는 게 인수정리에 대한 얘기고 함수의 도입은 여러분이 되게 다양하게 줄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거 뭐 이런 거 요 정도는 완전 생기초라 이거는 수투 할 때도 계속 쓰이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수상하고 나서 까먹고 수투할 때 이거를 잘 쓰지 못하고 애들이 맨날 이거 여기다가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데다 이제 ABC 다 집어넣어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수투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속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 인수정리에 대한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나머지 정리 쪽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조립제법 여러분이 사용해서 푼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쓰여요. 이게 첫 다항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봐봐. 다항식의 곱셈, 전개랑 인수분해랑 분명히 묶여있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쪽에서 인수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인수정리 쪽에서 어떤 인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결국에는 인수분해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엄청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뭘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가르칠지가 되게 애매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수상을 다 몇 번씩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조립제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어떤 fx를 x 빼기 a로 나눈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도구죠.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알려주는 거예요. 조립제법은. 이 조립제법에서의 목과 나머지를 쉽게 안다라는 것 역시 나중에 수투에서 쓰입니다. 수투 그 중에서 함수의 극한 쪽에서 사실은 쓰여요. 함수의 극한에서 미정계수 결정할 때 이거 맨날 쓰이거든. 그래서 조립제법을 나중에 수투에서도 역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고차 다항식의 경우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도 많이 쓰이죠.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기껏해야 뭐 요 정도.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때 항상 x-a의 형태 그리고 너의 계수가 1의 형태에 대해서만 나눗셈을 진행한 형태로 표현이 되지, 이게 뭐 계수가 만약에 뭐 2x 빼기 2로 나눈 그런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이었다면 몫이 사실은 절반이 돼야 되죠. 그죠? 묶어내는 게 2배가 됐으니까. 똑같이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진행하되 몫이 이제 달라진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조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시계가 왜 안 보이지? 자. 자, 얼른 풀어볼게요. 다항식 너를 나눈 나머지가 이와 같고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와 같을 때 이 전체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쪽에서 나오는 그냥 딱 중간 정도 난이도의 나머지 정리 문제이고, 우리가 뭔가를 묶어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형태가 두 가지예요. 크게 묶은 거를 주고 작게 묶은 거를 구해달라든지, 작게 묶은 걸 주고 크게 묶은 거를 구해달라든지, 보통 양방향인데, 그러면 묶는 주체 자체를 여러분이 이제 좀 바꾸어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fx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x 플러스 1에 3승으로 묶었고 너가 남는 게 이거죠. 4x x제곱 4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빼기 2의 제곱으로 묶으면 역시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죠. 너가 4x 플러스 6.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걸로 묶고 싶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2. 이걸 하고 싶죠. 일단 먼저 보통 3차식 이상으로 묶으면 나머지 부분이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2차 이하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3차를 넘어가면서는 보통 그렇게 잘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그렇게 풀라는 형태가 아니고, 이쪽에서 먼저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거는 부분 요소에 대한 관찰이죠. 어디에 같은 요소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자, 나는 지금 이걸로 크게 묶은 거를 주고 너로 작게 묶은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걸 줬고 여기는 x 빼기 2의 1승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식의 형태를 잘 보시면,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그냥 식을 쓴다, 그냥 ax 더하기 bx 플러스 c로 쓴다 라고 했을 때 양변에다가 요거 하나 대입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고 또 2 대입할 수 있어서 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플러스 1의 3승이라는 거를 이렇게 봐도 되나? 너는 너에다가 너가 곱해진 형태로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애시당초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고 싶지 이거를 x 플러스 1의 3승으로 묶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일단 차수를 낮춰주고 너랑 차수를 맞춰줍니다. 너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이 녀석도 역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너가 얼마가 되냐면
1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식에 대한 해석은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냐면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2x 플러스 1을 나머지로 가져요로 해석해도 되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 다음에 그럼 너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고 나면 이 부분이 분명히 3차식의 형태를,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 2차식의 형태를 여전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다고 칩시다. 이 부분 2차식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럼 최고차항이 남겠죠. 얘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a라고 잡고 더하기 여기서 얘를 활용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은 형태를 알고 있어요. 이 식은 양변이 같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다면 무조건 얘가 남아야 돼요. 이 부분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미 묶여 있죠. 너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고 이 식을 여기다 고스란히 갖다 써줍니다. 이 x 플러스 1. 미지수가 이제 한 개로 바뀌었죠. 나는 식을 하나를 이용했는데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식 하나를 이용을 해서 양변에다 이 대입해서 A값 구하시면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어진 형태로 내가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은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x 플러스 1의 3승이었던 거를 제곱으로 쪼갰고 이 뒷부분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제 묶어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이제 2번도 마찬가지의 형태죠. 2번 보시면 자, 이번엔 x-1의 제곱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눈 게 너. 빨리빨리 써보면 너가 x 플러스 2 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죠. 2x 제곱 빼기 7x 플러스 7x 빼기 3. 자, 너랑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3 역시 몫이 있고 7x 제곱 20x 플러스 9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로 묶고 싶어요. x 빼기 1의 제곱 x 플러스 1. 자, 똑같아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에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이미 나는 이 부분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여 있어요. 나는 이 식 자체를 x 빼기 1의 제곱의 형태로 묶어주고 싶기 때문에 얘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줘야 되죠. 즉 이 부분은 2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뭐 이 부분이 있겠죠. 이거 묶어내면 얼마 나올까요? 너가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빼시면 3x 빼기 5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그냥 이항시켜서 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안 나오죠. 11x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식 요거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은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여전히 이 뒷부분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일 텐데 이 부분을 도입을 이렇게 준다는 거야.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이걸 도입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너를 갖다 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전히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에 이것이 아직 안 쓰고 있잖아. 이 부분을 써줘야 되거든. 마이너스 들어가면 0 된다는 거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마일 넣었을 때도 0 되고 마일 넣었을 때 A 값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 1번, 2번 이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난이도는 그래도 조금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빠르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나머지와 관련된 것들 몇 개 연습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더 할 거고. 자, 이번에는 3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이런 형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형태 자체가 낯설지는 않을 거야. 그지? 지금 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복잡한 식을 x 4제곱, x 3제곱, x제곱, x 플러스 1의 형태로 나눈 거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이미 뭘 알려줬냐면 x의 n승 빼기 1 너라는 거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x-1, x의 n-1승 쭉쭉쭉 플러스 1 요 형태를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 문제에서 이와 같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너와 같은 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이 첫 번째 줄이 생략된 상태로 그냥 대뜸 다항식 너를 너로 나눠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아가서 단순하게 이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요 곱셈 공식 쪽에서 식을 변형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얘는 그냥 x의 n승 빼기 1이잖아. 우리가 x의 n승 빼기 y의 n승 형태의 변형도 당연히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문제집에는 잘 없지만 내신 기출 어려운 문제 중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식을 막 까다롭게 변형을 한단 말이야. 자, 일단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건 이거지. 너 더하기 11승까지. 자, 너를 이제 나누고 싶은데 뭘로 묶고 싶냐면 얘로 묶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어차피 이 형태로 너를 묶어내는 것보다는 나는 뭘로 묶어내는 게 일단은 더 편하냐면, 너를 인수로 갖는, 일단은 요거 전체로 통째로 얘를 한번 묶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식이 간단하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분명히 요 전체의 인수란 말이야. 그지? 문제에서는 요만큼 요 작은 거를 가지고 묶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큰 걸로 묶은 걸 일단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 큰 전체식이 훨씬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나는 요 식을 x의 5승 빼기 1로 묶는 거죠. 이렇게. 일단 요만큼은 식이 간단해. 너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x의 10승으로 묶으면 x의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 1이 없죠. 이렇게 해주는 건 괜찮아요. 이만큼으로 다시 썼어요. 그렇죠? 그럼 요만큼은 얘로 묶여졌겠네. 어차피 나는 몫을 구하고 싶은 건 아니야. 나머지만 구하고 싶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없다 셈 쳐도 상관이 없죠. 그럼 요게 남죠. 그리고 요게 남아요. 즉 위의 식은 원래 있던 첫 번째 식에 너로 나눈 나머지는 주어진 요 형태 마이너스 x의 10승 플러스 1 더하기 x, 너로 나눈 나머지와 똑같고, 근데 너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는 사실은 요 전체 이만큼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을 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만큼이 사실은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x제곱, 아니지, 이렇게 씁시다. 1 더하기 x의 5승 1 빼기 x의 5승. 근데 바로 요 녀석이 너를 인수로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없어지고 우리가 뭐만 남냐면 이제 x만 남더라.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이와 같은 형태로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오히려 좀 더 차수가 높은 식으로 나눈 거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걸로 나눈 거죠. 요런 게 가능했고, 그 다음에 4번. 4번도 간단해요. 4번 보시면, 자, 좌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의 n승에다가 x의 3승 a 빼기 3의 x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3a x 빼기 3b 이렇게 돼 있죠. 너를 x 빼기 3에 3승으로 나눈 나머지가 x 빼기 3에 3승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생겼대요. x 빼기 3의 제곱 3의 n 플러스 1. 자, 나머지 정리는 조금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는 게 좋고, 잘 보시면 좌변에 있는 이 식은 x의 n 플러스 3차식. 근데 우변에 있는 형태를 잘 보시면 얘는 x 빼기 3의 3승으로 묶이고 얘는 x 빼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당연히 양변이 뭘 인수로 갖냐면 x 빼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죠. 그죠? 공통 인수로 갖기 때문에 얘도 x 빼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는 너를 x 빼기 3의 제곱으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그럼 요 식 전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밑에다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너가 x 빼기 3으로 두 번 나눠 떨어져야 되죠. 즉 조립제법 두 번 쓴 게 0이 돼야 돼요. 그럼 3 넣으면 3, 1, 3, A, 3A, 너가 B, 3B.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0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3을 넣은 게 1, 3, A 더하기 3, 3A 더하기 9. 너가 3A 더하기 B 더하기 9. 자, 요게 0 나와야 되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이만큼이 몫이죠, 몫. 1 더하기 A 더하기 3은 그렇다는 거는 요식 전체가 이만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빼기 3의 제곱이랑 x 더하기 a 플러스 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양변을 약분을 했고 x n승까지 있고 이만큼을 약분을 했어요. 여기까지 약분이 되나요? 양변에다 3을 넣을 수 있죠. 3을 넣어보시면 너랑 너랑 곱해져서 뭐가 되냐면 3의 n승 3 더하기 a 더하기 3. 너가 3을 넣었기 때문에 이만큼이 다 없어지고 3에 n 플러스 1승이 나오죠. 즉 이만큼이 3이 돼야 되죠.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대입하시면 b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립제법을 또 활용을 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볼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5번에서 알려주고 싶은 약간의 팁을 좀 알려줄게요. 자, 보시면 x가 정수일 때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합을 구해달래. 5번 같은 표현은 이 방식은 역시 나중에 수원수투 같은 걸 할 때 또 반복적으로 쓰이는 형태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x가 정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2x 3승 7x 제곱 다음에 9x 플러스 6 너를 얘로 나눴어요. x제곱 플러스 x 빼기. 자, 너로 나눴을 때 값이 정수가 되려면 결국에는 얘를 가지고 얘를 이제 나눠 봅시다. 즉 너를 분리를 해서 난 뭘 구할 거냐면 분자에 있는 요식을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너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 식을 여기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너의 나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2, 7, 9, 6 너에다가 먼저 마이너스 2, 아니다 1을 먼저 넣읍시다. 1을 넣으면 너가 뭐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을게요.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식이 좀 더 편해져서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보시다시피 이 식은 나머지가 0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즉 얘는 이렇게 생겼죠. x 플러스 2에 2x 제곱 3x 플러스 3. 근데 다시 한번 안에 있는 요만큼을 내가 x-1로 나눠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식이 이렇게 생긴 거죠. 2x 플러스 5 x 빼기 1 더하기 8입니다. 자, 그럼 식의 구조를 잘 보시면 분모에 있는 이만큼은 너랑 너에다가 아니지 여기 이렇게 셋을 곱한 형태. 그래서 분자를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x 플러스 2 x 빼기 1 2x 플러스 5 너가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8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를 다시 살짝 정리를 한 거예요. 플러스 8이 요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랑 곱해졌어요. 그럼 얘랑 약분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그럼 이 부분만 남네. 이렇게. 이 부분만 남고 하나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좌변에 있던 이 전체 식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2x 플러스 5 더하기 x 빼기 1분의 8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x가 정수일 때 이 전체 값이 정수이기를 바라는 거고, 그럼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정수죠. 근데 이 부분이 정수가 되려면 당연히 분모에 있는 네가 너의 약수가 돼야 돼요. 맞죠? 여기서 이제 간간히 실수가 나온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8이라는 건 약수를 갖는 게 1, 2, 4, 8 요렇게 이제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네가 되면 된다. 그래서 x가 2, 3, 5, 9.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약수라는 거는 항상 음의 약수와 양의 약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뿔마가 다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약수를 다 연산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봐봐, 위에 있는 8이라는 수가 있어. 원래 너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고 플러스 마이너스 4고 플러스 마이너스 8이거든. 근데 얘네가 누가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x라는 거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1 뿔마 1, 1 뿔마 2, 1 뿔마 4, 1 뿔마 8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1 뿔마 1이랑 1 뿔마 2, 1 뿔마 4, 1 뿔마 8을 다 더해보시면 당연히 뒤에 있는 부분은 서로 소거됐겠죠. 1만 몇 번 나왔겠어? 뿔마까지 하면 총 8번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답이 뭐가 나오냐면 1 곱하기 너의 약수의 개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즉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8이라서 여러분이 충분히 손으로 쓸만한 정도의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냥 1, 2, 4, 8이니까.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36이야. 그럼 36이어도 너네 이거 약수 다 써가지고 다 더한다는 거에 대해 손모가지 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36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36의 약수의 개수 자체를 다 센 다음에 그거에다 그냥 1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2였으면 그거에다 그냥 2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여러분이 연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어떤 음의 약수, 양의 약수를 다 더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가 직접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이 함수의 도입에 대한 얘기죠. 그죠? 함수의 도입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쓱 보고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 곱한 다음에 너를 fx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건데, 봐봐. k 플러스 1에 fx는 k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k로 바꿔서 너를 만족하는 k가 0부터 4까지라는 얘기는 사실은 너를 이항을 시켰을 때 이렇게 x 플러스 1 fx 빼기 x의 근이 0, 1, 2, 3, 4라는 것과 똑같아요. 너에 대해서 k가 0부터 4까지. 즉 너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x에 x 빼기 1, 2, 3, 4까지 이렇게. 그래서 인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fx는 지금 4차식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f5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뒤에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얼른 할게요. 자, 7번. 7번이랑 8번 이런 것들도 역시 함수를 어떻게 도입을 주느냐에 대한 얘기고, 7번 형태 되게 많이 나와요. 7번 형태랑 8번 형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많이 나온다 하면 수학상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수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온다는 게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건데, 중간에 있는 F1은 G1 요거 밑줄치세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떤
두 함수의 함수값이 동일한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돼 있으면 보통 우리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함수 hx를 fx 빼기 gx로 놓고 너를 가지고 ha가 0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형해요. 이렇게. 얘는 자꾸 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이번에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함수가 함수값이 같다? 어떤 동일한 x 좌표에 대해서 그러면 두 함수를 서로 뺀 함수를 새로이 정의하고 그게 그 순간에 이제 0이 된다. 근을 갖는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 두 3차 다항식은 너로 나눈 나머지가 같고 밑줄. 나머지가 같고라는 거는 fx와 gx를 서로 뺐을 때 그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돼야 되죠. 그죠? 즉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fx라는 게 지금 x제곱 빼기 2로 묶고 몫이 있고 뭔가 나머지가 있었을 거라고.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gx 역시 너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있었는데 몫은 모르지만 그 나머지는 서로 같더라 이거지. 그럼 양변을 서로 빼보시면 당연히 hx는 x제곱 빼기 2로 묶었을 때 이게 q1 빼기 q2가 된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이 없어지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hx라는 거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도 인수로 가져요? 이거에 따르면 h1도 인수로 x 빼기 1도 인수로 갔죠. 그래서 hx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 최고차항 계수는 마지막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싶고 지금 fx에다가 gx를 뺐더니 뭐가 하나가 보이냐면 abc 그 다음에 pqr 마지막에 상수항이 위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그죠? 플러스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원래는 지금 hx에 대해서 내가 최고차항을 몰라요. 지금 최고차항이 뭐가 정해져야 되는데 얘는 f에서 g를 뺀 상수항 부분이 보니까 2가 나오고 그럼 너 곱한 게 정확하게 m이 1일 때 2가 되죠. 그래서 hx 이렇게 나오고 대입해서 끝나는 뭐 이런 문제. 넘어가서 자 역시 8번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하겠어. 너랑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식을 서로 뺐을 때 요 인수가 공통인수라는 거예요. 그죠? 즉 어떤 것만 공통인수가 아니냐면 어떤 fx라는 식이 이런 인수를 갖고 있고 또 gx라는 식이 어떤 인수를 갖고 있을 때 둘을 비교하는 것만 공통인수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나머지가 동일하다면 위아래 식을 서로 뺐을 때 그 식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인수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8번도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fx 빼기 gx 너가 주어진 형태인 x 빼기 a x 빼기 b로 나눈 나머지가 동일하니 더 이상 나머지가 없고 뒷부분에 뭐가 붙겠죠. x 빼기 c라고 쓸까요? 이렇게 얘는 이제 인수가 하나가 더 부족하니까 마지막에 이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 r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너를 서로 뺀 형태를 식을 쓸 수가 있거든. 빼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 빼기 10이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즉 이 부분이 그냥 결정이 나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2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x 빼기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넣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fx를 혹은 gx를 얘로 나눠주시면 되죠. fx는 이렇게 생겼고 뭐가 빼기 5x 플러스 1 x 빼기 3에 x 플러스 2에 몫이 있고 더하기 ax 플러스 b. 그럼 요거 양변에다가 3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a, b 값 연립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조립제법 이용해서 여기다가 바로 마이너스 2 넣고 3 넣고 나머지 두 개 이용해서 구하셔도 돼요. 보세요.
보통은 3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서 a, b 값을 많이 구합니다. 구하시면 이제 끝이죠. a, b라고 쓰지 말걸. 이거 mx 플러스 n이라고 쓸게요. 여기서 a, b가 중복이 돼서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많이 했어요. 자, 보시면 9번. 9번은 그러니까 이쪽 나머지 정리 쪽은 결국에는 다 항등식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수학 전반에 걸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이 문제도 그거를 이용해서 풀 거고 수투도 그를 이용해서 풀면 많이 편한데 바로 근과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되게 편해요. 근과계수 관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근과계수의 관계를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잘 보시면 9번 같은 경우에도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x 3승 빼기 x제곱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너를 x제곱 빼기 2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대. 근데 너의 나머지는 R2가 9고 너가 뭐 이렇게 있겠죠. x 빼기 알파 더하기 rx인데 너를 뭐 이렇게 쓸까요? mx 플러스 n 그리고 R2는 9고 너가 r 그리고 fx는 qx로 나눠 떨어진대요. fx가 qx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요거 너가 너의 근이죠. 얘가 너의 근이 돼야 된다. 자, 일단 양변을 잘 보시면 잘 봐봐. 요거 수투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문제에 주어져 있을 때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가 편하냐면 이처럼 최고차항과 그 바로 밑에 차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모든 근의 합을 이용하기가 편해요. 근데 얘도 잘 보시면 근의 합을 알려주고 있죠. 그죠? 즉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로 관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 너의 모든 근의 합이 1이에요. 그죠? 그럼 너의 모든 근의 합은 현재 2죠. 그럼 너는 당연히 근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수투할 때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너의 모든 근의 합이 현재 1인데 너의 근의 합이 2죠. 그러면 2에다가 뭘 더해야지 1이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인수로는 x 플러스 1을 갖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뒤에 뭐가 남아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근과 계수의 관계 입장에서는 이 뒷부분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어디에 영향을 안 줘요? 요 위에 영향을 안 줘요. 전혀. 3차식의 최고차항과 2차항의 개수에 요 1차항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계속 이제 쓰이는 어떤 3차 함수가 직선과 만날 때 근의 합이 일정하다 뭐 이런 심한 개념이 있거든. 수투할 때 계속 쓰여요. 그래서 근의 합을 언제 이용할 수 있냐면 최고차항과 그 바로 밑에 차수를 알려준 경우에는 근의 합을 이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여러분이 직접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것보다 이게 미약하게나마 더 편하다는 얘기고 여기 이제 옆에 있는 10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이렇게 식 썼지. 그리고 얼투가 9라는 걸 알고 있지. 그리고 너가 너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죠. fx가 지금 qx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0 되고 R2가 9니까 양변에다가 2 넣고 9 되고 그럼 A값 B값 나오고 끝나겠죠. 요 식에다가 양변에 X는 마이너스 1 대입 그 다음에 2 대입 요거 두 가지 대입하시면 뒷부분 그냥 RX라고 쓰시고 식 정리하면 식 두 개 나오니까 마무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도 x 플러스 1의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죠?
Rx 자체도 어떻게 생긴 거냐면 m의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x 플러스 n. fx가 너를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마일 들어가면 0 돼야 돼. 마일 들어가면 0, 너도 0, 너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대입하시면 끝. m값 나오고 끝나는 문제. 자, 10번. 10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4차식 너랑 1차식 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x값에 항상 성립한다고 했는데 g-1의 값을 구해달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x 4제곱 더하기 역시 2x 3승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까지 알려줬어요. 더하기 gx 얘는 1차이고 얘가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의 형태래. 자, 그럼 잘 보시면 어차피 원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너를 쭉 전개를 한 다음에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너를 다 전개하고 비교하지 말고 근의 관점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식을 조금 더 빨리 써보자는 거예요. 봐봐, 이쪽은 알파 베타가 하나씩 있는데 제곱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근은 누구누구가 근이 되냐면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런 애들이 근이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한 게 뭐가 돼야 돼요? 너의 근의 합인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즉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언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최고차항분의 4차항분의 2차항의 형태는 언제 나오냐면 둘씩 곱한 거의 합이에요. 그건 알고 있죠. 둘씩 곱한 거의 합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몇 개가 나오냐면 4C라서 6개예요. 근데 A제곱 하나 있고 알파 제곱 한 개 있고 베타 제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알파 베타죠. 즉 너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누구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4 알파 베타예요. 요게 마이너스 3이라고. 이게 사실은 뭐 한 거랑 똑같냐면 이거를 너네가 전개한 거랑 똑같다고. 전개해서 2차항의 개수를 비교한 것과 똑같은데 애초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관계는 그 개념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항등식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좌변의 개수를 쓰고 우변을 인수로 쓴 다음에 인수를 다 풀어서 써준 게 이 근과 계수의 관계였단 말이야. 그거를 선생님은 그냥 근의 관점으로 조금 보겠다는 거죠. 이쪽을 매번 다 풀지 말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는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되나? 너의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즉 1 더하기 2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되나요? 그럼 여러분이 충분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알파 베타 나오고 끝나는 간단한 문제. 됐죠? 응? 근데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마이랑 1밖에 없죠. 넘어갑니다.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식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식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 놓은 거를 근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즉 여러분은 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연산이 조금이나마 편하다고. 이거를 전개를 해서 x제곱의 개수를 여러분 식을 쓰는 게 되게 귀찮단 말이야. 그 다음에 11, 12번은 같은 유형인데 그냥 하나만 할게요. 자, 11, 12번 왜 넣었냐면 어려서 넣은 건 아니고 역시 얘는 수투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수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수투 선행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었을 거야. 뭐 옛날에 수투 선행을 배울 때 엄마한테 이제 문자로 막 이렇게 가요. 아이가 수학상에서의 무슨 뭐 근의 분리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항등식 쪽을 개념을 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코멘트가 나가거든. 수투를 가르치다 보면 애가 수상해서 이거를 잘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다항식 조건을 딱 줬는데 식 복잡하게 딱 줬는데 맨날 양변을 미분한다든지 적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만 접근을 못하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얘를 정말 그 다항식의 본질에 의거해서 먼저 차수를 결정하고 개수를 비교할 수 있는 항등식의 형태라는 거를 애들이 이제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 왜? 너네가 수투를 하면서 항등식 볼 일이 잘 없거든. 그러니까 수상할 때 그 기억을 다 잊은 상태로 수투는 수투 그 자체로 배우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챙겨야 될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요거예요. 다항식 표현입니다. 다항식 표현. 문제에서 대놓고 fx가 다항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f에 대한 복잡한 식의 형태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양변에다 뭘 대입할 수도 있고 계수를 비교할 수도 있고 이제 수투를 배우고 나면 양변을 미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학 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헤매지 않습니다. 사실은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다항함수 형태 중에서 내가 x제곱 빼기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는 걸 찾아달라고 했고, 그럼 다항함수에서 내가 계수 비교를 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냐면 차수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차수 결정이고 두 번째가 계수 비교예요. 물론 이 계수 비교라는 거는 무엇로 대신할 수 있냐면 수치 대입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차수를 결정한다는 거는 무조건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최고차항부터 정하시면 되고, 너를 이렇게 놓습니다. 최고차항을 일단 AX n승으로 놔. 뒷부분은 생략을 하더라도 너에다가 좌변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너를 대입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좌변이 이렇게 나와요. a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n승 더하기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뒷부분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최고차항만 먼저 놓고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때? 얘도 해볼게요. 안녕. 이렇게 되겠죠? x제곱 곱하기 a에 x 빼기 2의 n승이 되겠죠. 자, 양변에서 우리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만 먼저 놓고 비교를 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a, 너도 똑같이 a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고, 근데 너의 차수를 놓고 봤을 때 우변이 뭐가 나오냐면 a의 x의 n 플러스 2승이 나오죠. 이쪽은 a의 x의 2n승이 나오죠. 근데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n값이 바로 2가 나온다는 거죠. n값이 2가 나오고 나면 그 시점부터 우리는 계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식을 그냥 이걸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2차식의 형태로 쓰고 너를 대입을 해서 여전히 완전히 대입을 하지는 마시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양변에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계수 비교도 할 수 있지만 수치 대입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계수 비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너를 대입했을 식이 너무 복잡할 때는 굳이 계수 비교 수치 대입을 계수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으면 식 딱 여기까지만 쓰고 수치 대입을 이용을 하면 양변에다가 뭔가를 적당히 집어넣겠구나. 어떤 걸 집어넣어 볼까요? 양변에다 편의상 뿔마 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뿔마 1 넣으면 너가 0이 되니까 좀 식이 편하겠죠. 그러면 뿔마 1 넣으면 f 0은 우변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요게 f 너가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너가 2, 1인가? 이렇게 되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리고 너가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되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가 또 F0이 되고, 그래서 요거식 1개, 요거식 2개, 식 3개만 있으면 되죠. 마지막 양변에다가 2 넣을까요? 2 넣으시면 얘가 F0이 되지. 아니면 양변에다가 0을 넣든가. F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나와요? 0 들어가면 너가 0, 마이너스 2 나오죠. 이렇게 식 1개, 2개, 3개, 식 3개 나왔고 미지수 3개 있고 비교하시면 ABC 값 그냥 나올 거고. 그래서 또 얘를 여기다가 막 넣고 나서 계수 비교의 관점으로 가지 말자는 거야. 왜? 나는 얘를 저기다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불편한 일이라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 가시밭길을 왜 가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계수 비교를 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을 때, 식이 복잡할 때는 항상 수치 대입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더라.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문제 주고 풀도록 할게요.